소프트 랜딩 상황들의 지표에도 불구하고 센티멘트는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머니가 스트레스의 원인인 건 그때나 지금이나 높은데 갑자기 경제가 주요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 게 23년도의 차이점이에요. 파월이 변심한 이유와 결과라는 제목으로 지난달에 제가 파월에 대해서 나름대로 강경한 얘기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바로 파월이 그거를 깼죠. 그리고 좀 사람 정말 무한하게실이 말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그래서 괜히 그 시간에 딱 그날 해가지고 그랬나 싶을 정도로 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뭐야,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가라는 것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그 부분이 이제 24년도를 보는 우리의 그 눈, 그 다음에 뷰, 그 다음에 대비 이런 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번 파월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 다음에 시장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짧지만 이 부분을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자,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보면 사일런트 디프레션이라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대부분의 개인들은 이 지금 디프레션이라고 이미 디프레션이라는 거죠. 저는 그걸 동의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이 사람이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틱톡 화면에 요 내용들이 뭐냐면 이미 대공황 때에 비교했을 때 심각한 부분들이 더 훨씬 크다. 예를 들면 30년대 그 대공황이라는 건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정말 최고로 그 어려웠던 때를 말하는 건데, 그 어려웠던 때에 집값이 자기 이제 연봉 같은 걸로 말하는 건데 자기 급여나 이런 걸로 봤을 때 3배였다면 지금 8배. 어제 그저께 제가 한국 데이터를 봤는데 15년간 한 푼도 안 꺼내 쓰고 다 저축을 해야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차값도 봉급의 46%면 샀는데 지금은 85%를 넣어야 차를 살 수 있고, 이렇게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리세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얘기는 사실 틱톡의 이런 것들은 좀 더 정리된 얘기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바이브 세션이라 그래서 누구나 아는 단어가 됐죠. 카일라 스켈론이라는 사람이 만든 단어인데요. 이제 설명을 제가 넣어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온라인 컨텐츠 크리에이터 하면서 인디펜던트 이코노믹 에듀케이터인 카일라 스켈론이라는 사람이 만든 말이에요.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이 사람이 틱톡에서만 16만 팔로워를 가진 사람이고, 바이브 세션이라는 게 공식 어떤 일반적인 막 단어처럼 사용될 정도로 이 만들어진 말인데, 이 바이브 세션이 뭐냐면 의미를 여기 자기가 설명한 거예요. It's when the sentiment is down despite. 그러니까 the fact, 사실은 뭐냐면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센티멘트가 계속 내려갈 때, 이때를 바이브 세션이라고 하는데, 이 팩트는 뭐냐면 이코노미가 경제 지표는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연착륙을 막 공식적으로 선언할 정도로 막 그런 그 좋은 소프트 랜딩 상황들의 지표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티멘트는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이런 현상을 이 카일라 스캐넌이라는 사람은 바이브 세션이라고 부른 겁니다. 리세션과 바이브를 합친 거겠죠. 바이브에 의해서 리세션이 온다. 근데 이 말은 일정 부분 의미가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경험했던 침체도 예언적 실현? 이런 말을 제가 했었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침체가 온다 라고 하고 침체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갖고 이러면 침체가 옵니다. 왜냐면 지표들이 연이어서 그것들을 증명해 주면서 더 확신들을 가지면서 맞아, 침체가 왔어, 침체야 라고 하면 소비를 더 줄이고, 그러면 그게 더 침체의 지표로 나타나고, 한꺼번에 모두 같은 행동을 하다 보니까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안 주고, 대출을 받아 썼던 사람들은 갚지 못해서 파산하고, 파산 소식을 들으면 또 더 대출을 상환 요청하고, 그러면 또 더 파산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리세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 실현적 예언이 자기 실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침체는 항상 그런 방식으로 오게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은 지표는 전혀 아닌 거를 숫자는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두 센티멘트는 모두 안 좋게 지금 이거 똑같죠. 예. 사일런트 디프레션에 빠져 있는 거죠. 이걸 심지어는 그래서 시카고 연은이 이거 연구했어요. 그래서 persistently 이게 지속적으로 패시미스틱한 이유가 뭐냐? 컨슈머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센티멘트가 코비드 리세션 이후에 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비관론에 빠지느냐? 왜 이렇게 이게 안 좋은가? 왜 이렇게 우리가 침체에 빠졌다, 침체에 빠질 거다, 안 좋아진다라고 계속 이렇게 더 비관적으로 바뀌느냐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팬데믹 이후에 경제에 대해서 가졌던 평균적인 낙관주의가 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급속도로 감소했고, 그 미국 경제가 현재 강한 노동시장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에는 강한 노동시장이 보이면 자신감을 보였는데 지금은 반응하지 않고 강한 노동시장을 오히려 경시한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 지표야. 그건 가짜야. 그건 의미가 없어. 라고 자꾸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더 의도적이고 더 뭐라 그럴까 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센티먼트가 되게 패시미스틱해지는 이유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고 미국인 스트레스 이유를 설문조사했는데 스트레스 인 아메리카 2024년이죠. 그래서 조사했는데 18살부터 34살까지 보시면은 까만색은 2019년도 이유고 빨간색은 2023년도 이유인데 이코노미가 갑자기 머니가 스트레스의 원인인 건 그때나 지금이나 높은데 갑자기 경제가 주요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 게 23년도의 차이점이에요. 보시면 72%가 이코노미 때문에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모습이에요. 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시카고 연은이 조사할 정도로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조금 전에 바이브 세션이라든지 사일런트 디프레션이라든지 이런 그 퍼시스턴틀리한 패시미스틱 센티멘트가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라고 하는 면을 저는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 저의 답은 그겁니다. 침체는 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느끼는 침체가 침체입니다. 그런데 지표는 왜 침체를 말하고 있지 않은지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것도 전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보시면 이미 침체의 어떤 모습들은 공존하고 있다는 걸 면에서 이거 바로 직접 며칠 사이에 조사된 내용이에요. 보시면 크레딧 카드 디폴트, 그 다음에 오토론 디폴트, 모기지 디폴트 이렇게 했을 때 연체하고 있는 비율이요. 크레딧 카드 부채인 경우는 이미 이 녹색이 뭐냐면 2008년 9년 금융위기 때거든요. 이 지금 파란색이 지금 현재 2023년이에요. 금융위기 때를 넘어섰어. 크레딧 부채 연체는 이미 금융위기 때보다 더 높아졌어. 그 다음에 오토론. 미국 사람들은 차가 필수품이죠. 그러니까 오토론을 대부분 쓰는데 이 그 대출의 연체가 금융위기 때 가까워졌어. 모기지만 이전보다 훨씬 낮죠. 왜 그러냐면 미국의 모기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독특한 구조. 변동금리가 90% 가까이 돼요.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 그래서 이미 금리를 코로나 때 제로까지 내렸을 때 모기지 금리가 3%대까지 잠깐은 2%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3%대 최소한 평균 3% 떨어졌을 때 이 사람들은 다 모기지를 이미 갈아탔어요. 전 국민이 1000명이라고 치면 1000명이 코로나 때 다 자기가 모기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2%에서 3%로 바꿔놨다고. 그런데 지금 모기지가 8%로 간다고 한들 상관이 없지. 나는 계속 3%로 내고 있는데. 이러다가 지금 집을 사는 사람이 8%의 모기지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잘 안 하는 것뿐이지. 했다가 내년도에 혹시 모기지 금리가 3%가 되면 또 갈아탈 수 있는 게 미국의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터지고 모기지가 내려갔을 때 다 바꿔 탔지. 바보가 아니면 모기지가 그게 30년짜리인데 매달 내는 그 30년 모기지 금리를 3%로 떨어졌는데 누가 안 바꿔요? 다 갈아탔지. 그 3%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모기지 8% 돼도 끄떡도 안 한다. 그래서 연체가 없는 거예요, 보시면은. 근데 크레딧 카드라든지 오토로는 자동차 대출은 그냥 이미 금융위기를 넘어섰다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파산과 침체의 징후지. 이런 현상을 보면 뭐 침체네, 곧 드러나겠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과 함께 동시에 발표된 또 다른 데이터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이 마스터카드 소비 데이터는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쪽입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드린 적 있지만, 저는 카드 회사의 소비 데이터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마스터카드는 아예 지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마스터카드가 최근에 소비 데이터를 내놨는데 뭐라고 했냐면,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그 증가율은 떨어졌지만 3.1% 증가했다는 게 중요해요. 보시면 19년도에 3.4, 20년도에 3%, 21년도에 8.5, 22년 7.1, 이렇게 이거보단 줄었지. 하지만 앞에 말한 지금 막 연체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소비를 늘렸다? 이게 침체와 맞아떨어지지는 않는 거죠. 예전에 이럴 수 없는 거죠. 지금 앞에 데이터, 이런 데이터 상황이라면 이런 데이터는 안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시장에서의 사람들을 굉장히 혼동스럽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반반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80%는 리세션은 온다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했고, 20%는 안 온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파월이 이걸 완전히 다 뒤집어 놓긴 했죠. 어쨌든 이런 현상, 뭔가 혼조된 지표, 이게 늘 그랬냐 저한테 물어보시면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침체 때는요. 이게 왜 그럴까라는 거고요. 이 침체, 제가 지금 침체를 겪고 있다, 침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하지 않고 실제 현실이었다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게 뭐냐면, 사실 제롬 파월이 이번에 변심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더 큰 이유는 뒤에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사실은 제롬 파월은 이전에 지난번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디펜던스 드러날 때까지 인정을 잘 안 하는 타입인데, 이 사람도 이 베이지북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이게 베이지북이 뭐냐면은, 그 베이지북 설명부터 드려볼게요. 연준의 베이지북이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청문 정보다. 이거는 뭐냐면 지표가 아닙니다. 이거는 설문조사, 그러니까 저 설문조사도 아니고 이렇게 마우스 투 마우스로 조사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 지역에서. 그래서 여는마다 각자 낸 보고서를 합칩니다. 숫자로 안 나오고 강하다, 약하다, 누그러졌다, 반등했다, 비슷하다라는 단어로 써요. 베이지북의 단어들은. FMC 위원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서, 보신 것처럼 일단 이해를 하세요. 베이지북은 강하다, 약하다, 누그러졌다, 반등했다, 비슷하다, 이런 식의 단어를 쓴다. 5다, 7이다, 10이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연준 베이지북은 마우스 투 마우스로 조사한 거기 때문에 경제 흐름의 변곡점을 지표가 나오기 전에 좀 먼저 알 수 있습니다. 달라졌다는 걸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게 베이지북이에요. 달라진 게 어느 정도 숫자로 나오기 전까지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표 이면에 숨겨진 미세한 흐름을 캐치하기가 좋은 그런 게 베이지북이라서 연준은 베이지북을 중시합니다. 요번 FOMC 직전에 마지막으로 나왔던 베이지북이 이상한 현상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건 베스포크라는 데서 처리를 한 거고, 이거는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에서 처리를 했는데, 베이지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숫자가 아니라 느려졌다, 빨라졌다, 강해졌다, 약해졌다라는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어떤 묘사들을 사용하는데, 이거를 베스포크가 베이지북에 쓴 단어들을 통해서 그 뉘앙스를 분석했어요. 인공지능이 이걸 합니다. 요즘 자연어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과거의 베이지북과 싹 다 비교했어.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금융위기 이후에 이 질문에 답했던 사람의 심리로 보면 최악의 상황을 말하는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보시면 뚝 떨어졌죠. 침체 때마다 나타났던 기준들, 그 정도의 베이지북 수준까지 묘사가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베스포크만 그런 게 아니라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에서 조사한 거에도 나타난 심리 그 표현은 거의 과거 침체의 시작 수준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에 의해서 분석한 겁니다. 이 뉘앙스는 뭘 말하냐? 이미 침체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용 지표는 굉장히 탄탄한데 사람들의 심리는 이미 침체를 가리키고 침체를 이미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이제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걸 그러니까 베이지북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냥 사람들이 굉장히 경직된 마음으로 사람들이 좀 너무 미리 겁을 집어먹고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베이지북 조사를 통해서 연준의 위원들은 뭔가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몇십 년 만에 나타나는 표현들이 여기에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롬 파월은 뭔가가 시작됐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채널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지금 사실은 이제 얘기가 뒤죽박죽 되는 것 같지만 그 침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이브 세션이라든지 사일런트 디프레션은 최근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1년 동안 계속 온라인을 달궜던 이런 얘기인데 지금 거꾸로 지금은 그 사람들의 소비자 신뢰 지수 그 다음에 미시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좋아지고 있어. 침체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 뭐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현상들은 절대로 그냥 겁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보시면 소비자 신뢰 지수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가 뚝뚝뚝 떨어졌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미시간 지수는 특별히 이 제롬 파월 발표 이후에 나온 겁니다. 이게 그 직전에 61이었는데 지금 69까지 올라갔어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그냥 펑 뛰어버렸죠. 보시면 여기까지 뛰어오른 겁니다. 예. 센티먼트가 까만색, 그 다음에 뉴스를 듣고 느끼는 그런 어떤 심리, 이거는 아주 이렇게 높아져 있고 센티먼트도 쭉 올라가 버렸어요. 61.3이었는데 69.7까지 올라갔습니다. 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요. 상승폭으로는 2005년 이후 최대 한 번에 뛰어버렸습니다. 소비자들의 심리상 둘 다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말인즉슨 침체를 느끼던 그게 오히려 진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미 이 사람들은 엄청난 침체를 느꼈었고 경험했었다라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를 보는 그런 면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말씀하는 겁니다.